특유의 바삭하고 육즙 가득한 크리스피 치킨, 상징과도 같은 특유의 두껍고 매콤 짭짤한 감자튀김, 그리고 독특한 추억의 광고 속 이 목소리. 이쯤 되면 다들 알만한 이 브랜드, KFC에 이어 한국에 두 번째로 진출한 해외 치킨 프랜차이즈 파파이스죠. 최근 버거 매니아들 귀가 번쩍 트일 만한 소식이 들렸어요. 불과 2년 전 한국에서 철수했던 파파이스가 다시 한국에 재진출한다는 소식. 근데 이런 궁금증도 들어요. 오늘날 햄버거 시장은 치열해진 경쟁에 못 이겨 맥도날드도 KFC도 매물로 나왔는데 왜 파파이스는 한국에 재진출한 걸까? 또 파파이스의 한가족 동생이었지만 지금은 잘난 아우가 된 맘스터치가 있죠. 비슷한 케이준 스타일의 파파이스는 어떻게 맘스터치와의 경쟁에서 이길까? 저희 넘버스에서 파파이스의 흥망성쇠와 새로운 시작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한국 파파이스의 시작은 1990년 영남건설이란 회사가 미국 파파이스 본사 AFC로부터 파파이스 프랜차이즈 판권을 사와서 뽀빠이 치킨이라는 이름으로 만든 게 시작이었어요. 근데 이 뽀빠이 치킨은 사업 확장에 실패했고요. 대한제당이라는 회사가 프랜차이즈 계약을 승계해 1994년 만든 게 바로 한국의 첫 파파이스입니다. 대한제당은 지금의 TS 대한제당이고요. 제일제당, 삼양사와 함께 국내 탑3 제당 회사죠. 근데 왜 설탕 회사가 치킨 프랜차이즈인가 싶은데 이 회사의 비즈니스 구조를 보면 확실히 연계되는 부분이 보여요. 1990년대 대한제당은 그룹화를 위한 신성장 동력을 찾는 숙제를 안게 돼요. 그래서 새롭게 진출한 게 바로 요식업이고 이를 위해 1993년 주보라는 회사를 인수해 해마루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대한제당의 비즈니스가 외식업까지 확장된 데는 꽤 볼만한 국가 정책적 변화가 있었어요. 1980년대 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6개 계열화 사업이 바로 그것이죠. 원래 우리나라의 양계 사업은 쉽게 말해 닭 농장과 조개 회사 그리고 유통회사가 따로 놀았어요. 산업 자체가 공업화되지 못한 탓에 닭 농장 수가 많았는데 생산량은 엄청 낮았고요. 이에 고질적 공급 부족 상태였어요. 그래서 도계와 유통을 한 기업이 계열 형태로 공업화하자는 게 바로 6개 계열화 사업이고요. 그 대표 주자가 바로 오늘날 개육시장 점유율 1위인 할인, 거기에 뛰어든 또 다른 업체가 바로 대한제당이었던 거죠. 당시 대한제당은 설탕뿐 아니라 1970년대 사료 사업에도 진출해 점유율 1위였는데요. 아무래도 닭을 키우는데 사료비가 60%나 차지하는 만큼 대한제당은 사료를 싸게 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니까 6개 계열화의 안성맞춤의 회사였던 거죠. 그리고 이때 대한제당의 생각은 우리가 가공한 닭을 자체적으로 소비할 외식 업체까지 있으면 꽤 큰 회사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당시 어려움을 겪던 뽀빠이 치킨의 프랜차이즈를 해마루를 통해 승계했고요. 이걸 본래 미국 명칭인 파파이스로 탈바꿈하면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직후 대한제당은 1995년 TS그룹을 출범했으니까 외식 사업에 진출한 걸 그룹화와 글로벌 진출의 원년으로 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한국에 진출한 파파이스는 1994년 압구정 1호점을 시작으로 그해 6개 점포를 열었고요. 1995년 40호점, 1996년 70호점에 이어 1997년 100호점을 돌파합니다. 같은 기간 매출도 15억 원에서 480억 원까지 늘리는 데 성공하죠. 파파이스는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크게 끌었는데요. 여기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보여요. 우선 당시 닭 시장이 구조적 성장기에 진입해 있었어요. 6개 계열화와 함께 닭 사육 일수가 50일에서 30일로 줄어들면서 시장의 닭 공급량이 크게 늘고요. 이에 닭 가격이 하향 안정화하면서 소비자들이 저렴한 닭을 먹을 수 있게 됐죠. 한국인 1인당 닭 소비량도 1980년대 3kg에서 1995년 6kg으로 2배나 증가했고요. 또 치킨 회사들은 원재료인 닭을 싸게 공급받을 수 있게 됐으니까 그만큼 늘어난 수요에 충분히 충족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이유, 당시 외식 시장이 커지며 젊은 층들의 입맛이 바뀐 것도 주목할 부분이에요. 1990년 개육협회 조사를 보면요. 10대부터 30대까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치킨을 선호하는 반면 40대는 찜닭이나 삼계탕을 더 좋아한다는 내용이 보여요. 마치 영화 집으로에서 주인공은 치킨을 외치는데 할머니는 백숙을 가져온 장면이 연상되죠. 또 이 조사에선 10대에서 20대 사이 KFC와 파파이스 등 외국계 치킨 전문점 선호도가 높다고 나오니까 당시 이들 치킨 프랜차이즈가 젊은 층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고 볼 수 있겠죠. 파파이스의 세 번째 성공 요인은 시장 진출 타이밍이 꽤 괜찮았어요. 당시 한국의 치킨 프랜차이즈는 멕시칸, 페리카나, 처갓집 등 양념치킨 위주였고요. 1984년 한국에 진출한 KFC가 유일한 해외 브랜드였죠. 쉽게 말해 1990년대는 프라이드 중심의 치킨 업체가 부족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파파이스는 케이준 스타일의 매콤한 시즈닝과 함께 크리스피한 식감을 앞세워 시장을 완벽하게 선점하지 못했던 KFC를 추격할 수 있었죠. 여기에 앞서 언급한 6개 시장의 공업화 그리고 구조적 성장과 맞물려 1990년대 파파이스는 국내 프라이드 치킨 프랜차이즈 2인자로 자리매김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렇게 치킨 사업 진출에 성공한 TS그룹은 이내 중국 시장까지 노크하는데요. 미국 본사로부터 중국 파파이스 사업권을 따냈고요. 중국 호문 집단이라는 곳과 6대4로 중국 파파이스 유한공사라는 곳을 만듭니다. 이를 통해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등의 파파이스를 만들어 글로벌한 외식 체인이 되고자 하는 꿈을 꾸게 된 거죠.
하지만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줄 알았던 파파이스는 1998년부터 부진이 시작됩니다. 당시 IMF와 함께 소비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매장당 매출이 크게 줄어들었고요. 또 이 당시 비슷한 프라이드 치킨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는데 그 가운데 이 업체가 파파이스를 찍어 누르기 시작하죠. 오늘날 치킨 시장의 최강자가 된 BBQ예요. 1990년대 중반 탄생한 BBQ는 적극적인 가맹점 확대 전략을 펼쳤는데 IMF 전후로 많아진 실직자와 명예퇴직자들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었다고 해요. 덕분에 1990년대 전국 점포 250개에서 1998년 500개, 1999년엔 1000개를 돌파하면서 엄청난 확장력을 보여주죠. BBQ는 이래저래 논란은 많아도 자타공인 맛에선 뒤질 게 없었는데요. 당시엔 생소했던 닭 속살까지 양념이 뱉는 염지 기술을 사용했거든요. 이에 다소간 느끼하다는 평을 듣던 파파이스를 밀어내고 한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데 성공하고요. 맛은 물론 접근성까지 떨어지던 파파이스는 시장에서 조금씩 점유율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파파이스는 2002년 전국 점포 200개를 돌파한 이후로는 점포 수를 전혀 늘리지 못했고요. 여기에 TS그룹도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파파이스는 저 뒷전으로 밀리게 돼요. 또 야심차게 도전했던 중국 사업도 에이스라는 회사에 내주게 되죠. TS그룹은 2010년대 들어 다시 파파이스 마케팅에 나섰지만 이미 굳어진 햄버거 시장을 깨기엔 역부족이었어요. 그리고 이때 파파이스의 쇠퇴에 쐐기를 박은 업체, 바로 TS그룹이 파파이스의 서브 브랜드로 만든 맘스터치죠. 당시 TS그룹은 2000년에 맘스터치를 독자 브랜드로 만들었는데 성과가 나오지 않자 2005년 TS 해마루를 분사시켜버려요. 그리고 이 회사를 인수한 인물이 TS 해마루에서 식자재 구매를 담당했던 정현식 상무. 그는 가맹점 개점 비용을 저렴하게 해 점포를 빠르게 확장했고요. 또 파파이스에서 함께 나온 직원들과 함께 닭 넓적다리를 패티로 쓰는 싸이버거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게 대박이 났죠. 맘스터치는 오늘날 맥도날드와 롯데리아, 버거킹을 잇는 4대 햄버거 프랜차이즈가 됐고요. 정현식 대표는 2019년 해마루 푸드 서비스를 사모펀드 KL 파트너스에 2천억 원에 매각하며 돈방석에 앉게 됩니다. TS그룹 입장에선 쉽게 말해 죽 써서 개중꼴이 된 거죠. 결국 재기에 실패하고 2020년 공식 철수한 파파이스. 근데 최근 파파이스를 한국에 다시 들여온 회사가 생겼죠. 신라교역이라는 회사인데 찾아보니까 원양어업 하는 회사예요. 아니 옛날에 사료 만들던 회사가 치킨 프랜차이즈에 진출한 건 이해가 가는데 원양어업 하는 회사는 왜 진출했나? 확인해보니까 소비자 쪽 신사업을 확대할 계획이 있었는데 마침 파파이스의 프랜차이즈 판권을 살 기회가 생겼다고 해요. 또 최근 햄버거 시장을 보면 대형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과점화되고 또 수제버거를 중심으로 경쟁이 치열해졌다고 하나 시장이 전반적으로 확대된 부분도 확인이 됩니다. 2015년 2조 3천억 원이었던 시장 규모가 지난해 4조 원까지 늘었고요. 또 2013년에 5조 원에 이를 거라고 하죠. 이런 면에서 새로운 파파이스도 커지는 시장을 타고 부활할 만한 조건은 갖춰진 듯 보여요. 또 하나 소비자들 입장에서 궁금한 거, 파파이스가 옛날에 그 맛을 유지할까? 파파이스 측은 맘스터치처럼 옛날의 케이준 스타일을 유지하면서도 훨씬 더 케이준에 가까운 스타일을 강조할 거라고 하고요. 또 인공 감미료 없이 고급 재료를 쓰는 홈메이드 스타일이면서 수제버거처럼 비싸진 않을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무래도 파파이스 특유의 그 맛을 그리워하시는 분들은 한국 시장 재진출을 반가워하실 듯 하고요. 또 뭐가 됐건 소비자들로선 선택지가 넓어지니까 긍정적인 게 사실이죠. 아닌 게 아니라 요즘 맘스터치가 사모펀드에 인수된 뒤로 개모터치가 됐다, 초심을 잃었다느니 말이 많은데 파파이스가 그 빈틈을 치고 들어와 옛날에 그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궁금하신 내용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취재해서 답변해 드릴게요. 저희 넘버스에서 이번에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